105쪽, 시험대 비교제 105쪽에 여기 이제 스텝 3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그러고 뒤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1374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막상 딱 풀어보려고 하면은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좀 있는 문제예요. 1374번. 어서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이 x부터 3까지의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구간 0부터 3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거든. 그럼 우리가 x부터 3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뭐가 좀 보기가 편하냐면 0부터 x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게 생각하기가 편하잖아, 그죠? 그 구간의 출발부터 딱 잘린 지점까지 여기까지의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편하거든. 근데 이 확률은 항상 어떨 거냐면 1 빼기 p x부터 3까지의 확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정의된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중간에 어디서 끊는다면 자, 전체 정의된 구간이 0에서부터 3까지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를 딱 끊는다면 여기의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에서 여기의 확률을 뺀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왼쪽에서 제시한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게 a괄호 3-x니까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에 요걸 조금 풀어주면은 1-3a 플러스 ax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a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값이 정해져 버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은 이건 1이 될 거야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고, 그러면 3a가 1인 거니까 a는 몇이에요? 3분의 1인 거예요. a는 3분의 1. 그렇죠? 네. 그래서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면 우리가 a 값이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여기 정리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자리에도 3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 자리에도 3분의 1이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1 빼기 1 돼가지고 앞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3분의 1x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3분의 1x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마치 저 3분의 1x가 확률 밀도 함수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3분의 1x가 나왔네. 그러면은 3분의 1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풀면은 이건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 3분의 1x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만났던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요. 이 3분의 1x는 0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을 3분의 1x 이렇게 지금 정의해 놓은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이 p분의 q다. 요거를 봤을 때 자, 우리는 이미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자, a가 3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걸 구하고 싶을 때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뭐 넓이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지. 그냥 x자리에 그냥 얼마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3분의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0부터 x까지의 확률을 가리키는 함수잖아. 그러면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x자리에다 그냥 3분의 1 집어넣으면 그 값이 그대로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9분의 1. 그래서 p 플러스 q는 10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0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이 3분의 1x가 되게 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거든.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어서와 확률 밀도 함수 fx를
그냥 3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잡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고 1이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라면 0에서부터 x까지 끊으면 무조건 3분의 1x의 넓이를 갖겠죠. 어서오세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굳이 찾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3분의 1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그 자체로 x자리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확률이 나와버리는 그런 식이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낚이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10.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조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이제 75번으로. 자, 75번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y는 정규분포 n인데 조금 달라요. 요렇게 두 개를 봤을 때 px가 8 이하일 확률과 y가 8 이하일 확률을 더해가지고 1이 나왔어요. 한번 써볼까요? x가 8 이하일 확률. 자, 희주야 이거 표준화시키면 뭐지? z가 얼마? 2분의 8-m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 y가 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요놈은, 자, 얘도 표준화시키면은 얘는 시그마 분의 8-2m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요 두 개의 확률을 합하면 1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합해서 1이 된다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두 확률의 합이 1이다. 찬우. 요 값이랑 요 값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얘네들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될까? 그렇지, 맞아요. 그쵸? 얘네 둘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두 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런 게 합쳐져야지 이렇게 옮겨오면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일 거다. 요 정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자, 요거 py가 n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랬으니까 요거를 써보면, 혜지야 이거는 표준화시키면 뭐예요? 4 n 플러스 4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4-m 이렇게 되고, 분모가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 확률이 지금 0.3085래요. 그죠? 그러면 3085면은 1915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1915하고 관련 있으니까, 자, 요 놈의 값이 얼마구나?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3085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0.5가 돼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0.5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찾은 내용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요 놈이 마이너스 0.5야. 그러면 얘랑 요거를 그냥 그대로 비교해봐요. 요 놈을 그대로 비교해봐요. 그죠? 이 빨간 분수에 비해서 초록색 분수는 어떻게만 해놓은 거야? 곱하기 2만 해놓은 거죠. 그죠? 얘한테 그대로 곱하기 2 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0.5였으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곱하기 2 한 거니까.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알아놨잖아. 얘랑 얘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두 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m값은 6이어야 되겠죠? 그죠? 요 맨 위에 분수가 1이 되려면, 그럼 m값이 6이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얘가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시그마는 얼마? 4가 되나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m과 시그마를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그냥 계산이죠. x가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표준화를 시키면은 x의 평균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1587 그치?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죠?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관계를 딱 보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0.5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그러면 쭉쭉쭉 나와. 자, 그 다음에 76번도 풀고 가겠습니다. 이거 질문이 나와가지고 76번. 자, 1376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fg라고 했을 때 요런 식이 나왔네요. fx-2가 gx 플러스 2다. 준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그렇지. 조금 더 우리가 좀 편하게 보려면 x 자리에다가 t-2를 넣어보세요. 이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t-4는 g t 이렇게 되죠. 그렇죠? gt. 그러니까 gt라는 함수는 fx를 그대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함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 두 함수의 모양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똑같이 생긴 애를 4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놓은 게 gx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4만큼 평행이동 시켜 놓은 얘가 그럼 f가 되고 얘가 g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그럼 f의 평균을 여기를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m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m 플러스 4. 그럼 요거를 그대로 기억식에다가 넣어보세요. 기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기억식의 좌변은 2m 플러스 3 요거인 거고 우변은 2배의 자 y의 평균이면 m 플러스 4잖아요. m 플러스 4에서 5 뺀 거니까 어때 서로? 계산해보면 똑같죠?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x의 분산과 y의 분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앞에 숫자가 부호가 다르지만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 제곱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f랑 g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았잖아. x와 y는 시그마 값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니은 어떤 거예요? 그죠? 앞에다가 4 붙여봤자 자 4하고 vx 그리고 여기도 4하고 vy 이런 건데 vx랑 vy는 원래 같거든. 그래프의 모양이 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자 x의 범위에서 지금 a-4부터 a까지였는데 요거는 a부터 a 플러스 4니까 지금 범위를 그대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4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거죠. 4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쵸? 근데 f의 그래프와 g의 그래프도 그대로 4만큼 옮겨진 거니까 그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어떻다고 볼 수 있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쵸? 4만큼 옮겨진 그래프에서 4만큼 옮겨진 구간을 계산한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에 이 통계단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자, 1379번 어떤 패턴인지 알죠 이거? 그지? 이동시키는 거고 뭐 어떤 마지막에 좌표가 등장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좌표만 확률 변수로 잡고 풀면 어려우니까 중간에 좌표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잡고 풀으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봐 얘들아. 1379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정도 시간이면은 다 풀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이라는 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이 시간까지 못 푼 건 틀렸다고 봐야 돼. 자, 봐봐. 우리가 물론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죠? P라는 점의 좌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값인데 이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면이 몇 번 나왔고 뒷면이 몇 번 나왔고 이 횟수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정할 건데 이거를 P의 좌표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것을 동전을 지금 100번 던졌잖아요. 그 100번 중에 앞면이 나온 횟수로 잡는 거야. 횟수가 있어야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X라는 확률 변수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X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동전 100번 던졌고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100, 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X는.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50, 5제곱인가요? 그죠? 요렇게 생기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앞면이 나온 횟수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Y라는 확률 변수를 잡을 건데 이 Y라는 확률 변수가 점 P의 좌표, 이걸로 잡겠습니다. 점 P의 좌표. 자, Y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X랑 Y 사이에 이제 관계를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지? 자, 지금 앞면이 X번 나왔는데 민주의 앞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X한테 얼마 곱해야 돼? 2 곱하고. 그럼 앞면이 X번 나왔으면 뒷면은 몇 번 나왔을까? 전체 몇 번이죠? 뒷면은 몇 번? 100-X번 나왔죠? 근데 뒷면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그치?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점 P의 좌표 Y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는 뭐야? 3x-100인가요? 자, 이게 그러면 P의 좌표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Y라는 확률 변수가 35 이상 80 이하가 될 확률이에요. 이 확률을 찾고 싶어요.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규분포를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도 돼요. 그죠? 두 방법 다 가능하죠. 형기야, 정규분포를 바꿀까? 아니면 범위를 바꿀까? 범위를 바꿀까? 자, 그럼 이 범위를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Y가 35일 때 그러면 지금 Y는 3x-100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Y가 35야. Y가 35. Y가 35면 X는 얼마예요? 45인가? 맞죠? Y가 35면 X는 45. 자, 그 다음에 Y가 80이야. Y가 80이면 X는 얼마? 60. 그치? 그러면 요런 범위로 바뀌는 거지. 요런 범위. 됐죠? 그러면 요 X에 대한 정규분포 있고 X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 정규분포 가지고 풀어버리면 되겠지. 네,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요거랑 요것을 더하면 답이겠네요. 그죠? 얼마야? 81, 85. 근데 만배 하라 그랬으니까 8185. 그치?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딱딱딱 처리시켜줘야 돼요. 변수를 애초부터 두 개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380번 보겠습니다. 80번. 자, 이 문제도 이제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분포가 두 개 있는데요. 지금 조건을 살펴보면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는 또 같다 그랬으니까 두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은 같습니다. 모양은 같고 지금 가조건을 보면은 X의 범위는 요렇게 생겼고요. Y의 범위는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y의 평균이 x의 평균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크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x의 정규분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랑 똑같은 애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를 F라고 하고요. 얘를 G라고 하면 지금 F의 평균 여기가 M1, 그 다음에 여기 Y의 평균 여기가 M2 이런 상태죠. 자, 그 다음에 F24와 G28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요 가조건을 보니까 24라는 애는 M1보다는 크고요. 28은 M2보다는 작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라고 그러면은 가로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잡잖아요. 그죠? 가로선 하나 잡아줄 건데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가로선을 요렇게 그어볼게. 요렇게 그어보면은 자, 요 지점을 우리가 요 지점을 24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를 24라고 잡아주면은 여기가 지금 F24가 되는 거지. 요 높이가. 그러면 얘랑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가가지고 M2보다 더 작은 지점 여기가 그러면 28이 되겠네요. 그죠? 28.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지? 지금 조건만 있으면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확률이 지금 0.9544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M1부터 24까지랑 M2, 28부터 M2까지의 넓이는 같거든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0.9544를 반 잘라봐야지. 반 자르면 누구 나와? 477이 나오지, 그치? 477이. 자, 그럼 이게 477이가 나왔다는 건 뭐야? 2라는 거지. 24를 표준화한 값이 2라는 거죠. 28을 표준화하면 얘를 표준화하면 2로 간다는 얘기고 얘를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치? 그래야지 0.477이라는 넓이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치? 여기가 0.477이. 자,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y가 3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x가 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1에서 뺀 거래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1에서 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x가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게 어딘데? 그림에서 요렇게 아닌가 요렇게? 2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아닌가 요렇게? 그지? 요 부분의 확률이 요게 뭐랑 같냐면 y가 3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같대요. 그러면 36도 나왔네. 36이 어디라는 거야? 여기네요. 그쵸? 요 자리가 36이어야지만 그치?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다 요렇게 영역을 그렸을 때 요 영역이 아까 전에 색칠한 영역과 똑같은 넓이를 가질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여기가 28이고 여기가 36이니까 M2가 얼마야? 얘가 32란 얘기지, 그치? 얘가 32. 그럼 얘가 32면 얘도 나왔어. 그래프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치? 얘랑 얘 사이가 4칸이었다면 여기랑 여기 사이도 4칸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20, 네, 요렇게 M1과 M2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4를 표준화시키면 2가 될 거야 라는 것도 찾아놨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도 나와요? 시그마도 나오죠. 시그마. 그치? 24를 표준화시켰는데 2가 나오려면 시그마가 얼마였다? 2였다는 거죠. 2. 그래야지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1과 M2 그리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어차피 같았으니까 시그마 값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뭘까? 2번. 그치? 요렇게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1381번. 이 문제 풀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주저. 자, 1381번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그러니까 T가 일단 T가 양의 실수네요. 그쵸?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거기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평균이 T고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자. 표준 편차가 T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에다가 또 제곱을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X가. 자, 근데 그랬을 때 GT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GT를 P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랬는데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우리가 이제 이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표준화. 그래서 자, 표준화를 시켜보시면 2분의 3에서 평균이 T니까 T를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T 제곱분의 1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식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T제곱을 한 번씩 곱할게요. T제곱을 한 번씩 곱해주면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자, T제곱을 곱해주면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표준 정규 분포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가 요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GT가. 그죠? GT가 자, 요 값보다 Z가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근데 GT가 제일 클 때가 궁금해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커진다는 게 별거 있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확률인데 이 확률이 그럼 가장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건 이 확률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건 그냥 이 선을 어떻게 하면 돼? 최대한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GT라는 값은요 이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라는 이놈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GT는. 그래서 자, GT 요거가 가장 클 때를 구하고 싶으면 이 값이 가장 클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3차 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요 3차 함수의 최대값. 그래서 요 놈을 이제 FT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요. 자, 이렇게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얘의 최대값을 우리는 구해볼 거예요. 얘의 최대값. 오랜만이네, 그치? 자,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일단 미분해야지. 그치?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럼 기억나지, 얘들아? 요렇게 그려가지고 위로 볼록한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자,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일단은 극대값이죠. 극대값이고 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t는 0 이상이라 0 초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쪽만 보자면 그 값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야. 그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유일한 극값인 극대값을 가지니까 그 지점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결국은 F1 자, F1이면 1 집어넣어보면 2분의 1이잖아. 그쵸? 요게 바로 GT의 FT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요 값이 2분의 1일 때 그때가 이 확률이 제일 클 때라는 거예요. 그죠? 이 3차 함수가 아무리 커져봤자 2분의 1까지밖에 못 가니까 그지?
얘가 2분의 1이 됐을 때, 그러니까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0.5면은 0.1915니까, 그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0.5 붙여가지고 0.69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6915에다 10,000배, 6915 요겁니다. 그죠? 단원 통합형 문제죠. 준이 됐어?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에 그 115까지 했던 그 뒤에 이어가지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115. 뒤쪽에 이제 116, 117은 그냥 x바에 대해서 단순한 계산 문제 드리고요. 118쪽으로 가볼게요. 118쪽. 자, 118쪽에 1434번입니다. 1434번. 여기서 계속 말한 것처럼 진도를 좀 따라오기 힘들다 그러면 홀수번만 풀어도 되니까요. 홀수번만 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곳까지 좀 같이 맞춰줘야 돼.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어쨌든 끝을 내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아니니? 그죠? 다음 주네, 다음 주. 상호만 빼고. 자, 1434번 보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m,10제곱을 따르고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요런 분포를 가지는데,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요거. 자, 척 보면 책이지. 종원아, 무슨 뜻? 무슨 뜻? 야, 너 정시를 지금 수능을 보겠다면서 지금 이거. 자, 그럼 형기 무슨 뜻? 뭐라고? 뭐라고요? 52. 그치? 5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얘기지. 맞니, 종원아?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와 있으면 잘 못 알아보는 수가 있는데,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있잖아. x 자리에다가 t-50을 한번 넣어봐요. t-50을 넣어보면 좌변은 ft-50이 되고요. 여기 x 자리에다가 t-5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t-50을 집어넣으면 50-t가 되나? 잠깐만, 50-t를 넣어야 되나? 이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50-t를 넣어볼까? 50+t를 넣어볼까? 잠깐만요. 50+t를 넣어보자. 네, 50+t를 x자리에 넣어봐요. x자리에다가 50+t를 양쪽에 넣어보면 좌변은 f 50+t 이렇게 되고요. 우변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마이너스 50이고 50-t 이렇게 되죠. 우변이. 그죠? 이 모양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하, 이거 50대칭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fx가 f100-x랑 같다라는 것에서 이건 5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지금 우리는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균이 50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평균이 50이네. 자, 그래서 평균이 50이야. 지금 x의 평균이 50인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러면 50은 똑같이 쓰고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시그마가 2로 바뀌죠. 그죠? 시그마가 2로. 그럼 2제곱 요게 x바. 그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x바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x바가 44부터 48이래. 그러면 x바가 44부터 48 사이일 확률은 이랬으니까 자, 일단은 표준화 시켜봅시다.
44면은 마이너스 3이죠. Z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Z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요 범위가 이 그래프에서는 어딜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프에서. 자, 지금 요 그래프는요. 평균 여기 M값이 50이죠. M값이 50이고 시그마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0만큼 가면 요 지점이 지금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죠. 그죠? 민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우리는 여기가 50인 거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간격이 계속 10씩이니까 여기가 40, 여기가 30, 여기가 20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지? 반대쪽은 60, 70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40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보면 이게 지금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40을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1이죠. 30을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2고, 그죠? 얘를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는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넓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9974에서 6826을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9974에서 6826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답이에요. 혜지야 몇 번이야? 여기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만큼의 넓이인 9974에서 이만큼의 넓이인 6826을 빼고 나누기 2 해야지, 그치? 네, 그렇게 나누기 해보면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주말에 풀어봤나? 기출문제 중에 있었나? 아무튼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내가 몇 명한테 질문해가지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옆에 있는 1436번 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436번. 요 단어는 이런 문제들만 잘 넘어가면 돼. 중간에 이항분포를 요 타이밍에 이렇게 갖고 오는 게 포인트인 문제였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9쪽으로 가볼게요. 119쪽. 119쪽. 자, 119쪽에 보면 1440번 한번 보겠습니다. 1440번. 자,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평균이 58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써놓자. 58, 시그마 제곱, 요게 x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했어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자, 4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게 x바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모평균이 m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플러스 2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m, 5분의 시그마 플러스 2의 제곱 요게 y 바에 대한 정규분포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 fx, gx를 각각 x바, y바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했는데 이 f랑 g는 직선 x는 6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대칭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60을 기준으로 자, 두 그래프가 요쪽이랑 요쪽이 지금 요쪽에 있던 그래프를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뭐 f가 g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의 전제는 이 두 그래프의 굴곡,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x는 60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일단 f하고 g는 모양은 같구나. 모양은 같구나. 다시 말하면 x바의 표준편차하고 y바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상태라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프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4분의 시그마가 5분의 시그마 플러스 2하고 같다. 이런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그럼 양변 x자로 곱하면 5 시그마가 4 시그마 플러스 8이니까 결국 시그마가 얼마야? 8. 그쵸? 시그마가 8. 요거를 찾을 수 있겠네. 그치? 자, 시그마가 8인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x바가 60 이상일 확률과 y바가 6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고요. 자, 여기서 m 값도 이미 알았어요. 그죠? 60 기준으로 대칭이라며. 근데 얘의 평균이 58이었죠? 그럼 얘의 평균은 얼마야? 62일 수밖에 없지. 그치? 얘가 62. 그래야지 6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m 값과 시그마를 다 구했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쵸? 계산해보면 x바가 60 이상일 확률인데 우린 지금 시그마가 8인 거 알았으니까 요 놈이 지금 2겠죠? x바의 시그마가 2예요. 그럼 요것은 표준화시키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단가? 그쵸?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p, y바가 6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8이니까 얘도 2겠죠? 얘도 2니까. 자, 6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단가?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1보다 클 확률이 0.15 얼마니? 1587인가? 얘도 0.1587이고 얘도 0.1587이죠. 그지? 둘이 더하면 얼마야? 3174 4번 이렇게. 그래서 6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보는 문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121쪽으로 갑니다. 121쪽. 자, 여기도 보자. 1448번. 1448번. 자, 1448번은 모평균이 40,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거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반은 자, 써놓을게요. 40, 시그마 제곱. 요게 x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가 x바.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미 양수 k에 대해서 x가 40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x바가 40 마이너스 k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같아요. 자, 요 놈부터. 요 놈을 지금 우리가 요걸로 표준화를 시켜보면, 그지? 자, 요 식의 좌변을 표준화를 시켜보면 40 플러스 k에서 40을 빼니까 k만 남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시그마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z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표준화를 시켜보면 이번에는 x바니까, 그치? 40에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k 시그마인데,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2분의 시그마로 지금 나눠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시그마를 지울 수 있네? 시그마를 지우고요. 1분의 2k인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그죠?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k.
요렇게. 근데 혜지야,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이 똑같으려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은 어때야 돼요?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 놈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K값 아니 시그마가 나왔네. 시그마 얼마예요? 2분의 1인가? 그죠?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시그마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고, 얘는 그거를 또 2로 나눴으니까 4분의 1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죠. 자, 그랬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x바가 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대요. 그럼 이것도 42를 표준화시킨 값이랑 a를 표준화시킨 값이 부호만 반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부호만 반대면 돼, 그죠? 자, 그럼 42를 x바니까 이 두 번째 걸로 표준화를 시키면은 2를 4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8이 되죠. 그죠? a는 이제 위에 있는 걸로 표준화시킬 거니까 a를 표준화시키면은 a는 a-40을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또 8이 돼야 되죠, 그죠?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다, 그지? 요 놈과 요 놈은 부호가 반대로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얼마예요? 36 이렇게 되지, 그지? 36. 자, 그럼 얘가 36이고 아까 시그마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답은 얼마? 3번 요렇게.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 옆에 거 우리 하나 풀어보자. 1450번 있죠? 1450번 1450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네. 또 나갔다고 그거 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 이렇게 끊는다고 요거의 요거랑 넓이가 같은 분이면 얘랑 이렇게 반대편에 끊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넓이가 같은 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넓이가 같이 나오려면 얘랑 부호가 반대로 주잖아. 그래프가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어떤 애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애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굴곡이 다를 수 있잖아. 넓적한 애가 있고 뾰족한 애가 있잖아. 근데 두 그래프가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정규분포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60이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이 높낮이 있잖아. 높낮이는 달라질 수 없는 거지. 얘는 이렇게 생겨서 뭐 얘는 뾰족하게 생길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그래프의 굴곡이 같다라는 건 곧 얘네들의 시그마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시그마 값이 그래프의 높낮이를 결정하니까. 얘가 평균이 얘는 평균이 58이었지. 그지? 지금 여기 얘의 평균이 58인데 60을 주는 대칭이야. 여기 58에서 60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더 가야지.
너 소리가 딱 맞지 빵이야. 근데 이 시은 앞이 안 보이잖아. 춥지를 말든가 앞이 잘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왜 안 써요? 왜 옆에다 이렇게 정기분포 이렇게 딱딱 안 써놔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한눈에 딱 파악을 해야지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해. 근데 맨날 뭐 할 때마다 문제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풀려 그러면 속도의 문제는 둘째치고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쵸? 내가 문제 풀 때처럼 옆에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서 하세요. x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놔. 이거 쓰는데 뭐 한 2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제품의 무게가 50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다. 그럼 딱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럼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자, 제품을 하나 딱 뽑았을 때 x가 50 이하일 확률을 구해놔야지. 이거는 표준화 시키면은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는 0.02죠. 그죠? 그러니까 50분의 1. 이게 뭐냐면 제품을 하나 딱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인 거죠. 근데 그도 그런 제품을 또 몇 개를 뽑아봤대? 2,500개를 뽑았대요. 그죠? 그럼 그 2,500개를 뽑았을 때 그 2,500개 무게의 평균을 x바, 불량품의 개수를 y 이랬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이제 확률 변수가 생긴 거예요. x바는 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00인 표본을 뽑은 거잖아. 그 표본 평균이 x바잖아. 그러니까 x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표본을 뽑은 거니까 자 n 하고 60, 자 5를 지금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그러니까 5제곱 25를 2,5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x바가. 그치? 요거는 요거고 x바는 x바고 y는 또 전혀 다른 측면의 확률 변수란 말이야. y는 내가 2,500개를 뽑아봤을 때 그 2,500개 중에 들어간 불량품의 개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를 이렇게 뽑아봤을 때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였어? 50분의 1이었지. 그럼 지금 5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사건을 몇 번 한 거예요? 2,500번을 한 거니까 y는 뭘로 가야 돼? 이항분포로 가야지. 이항분포로. 그치? 그래서 x바는 x바대로 써놓는 거고 y는 또 다른 개념의 확률 변수니까 y는 이항분포로 써놓는 거지. 그래서 2,500, 10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y가 따를 거고 그러면 y도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자 2,500에다가 10분의 1 곱하면은 250인가요? 250 그리고 거기다가 또 10분의 9 곱하면 어떻게 돼? 얼마죠? 이게 10분의 1이 아니지, sorry. 50분의 1. 50분의 1. 그지? 확률이 50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얘랑 곱하면 50이고요. 50. 그러면은 분산이 49니까 7의 제곱인가? 그죠? 네, y는 요렇게. 그래서 x바는 x바대로, y는 y대로 요렇게 두 가지 이제 정규분포를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뭘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치? 자, 해볼게. 그러면 기억은 어때요? x바의 평균도 60이니까 당연히 60 이상일 확률은 절반이죠. 자, 그 다음에 y가 57 이상일 확률. 자, 딱 보니까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57은 표준화시키면 1 되는 숫자네요. 1. 그것이 x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9보다 작을 확률인데 59.9가 x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준화시키면 얼마 되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지. 그럼 서로 부호만 반대고 그치?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니은 어때요? 맞죠. 그쵸? 니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60-k부터 60 플러스 k까지의 확률이랑 그걸 x에 대해 했을 때랑 x바에 대해 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계산해보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봐봐, 지금 x는 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x반은 요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같은데 표준편차가 x바가 훨씬 작죠. 여러분,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우리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한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한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면 누가 표준편차가 작은 애예요? 낮은 놈이야? 높은 놈이야? 높은 놈이죠.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는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어 이런 거잖아. 분산이 작은 거니까, 퍼져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한 놈은 높은 놈이고 한 놈은 낮은 놈인데 똑같이 지금 범위를 요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요렇게 평균에서 같은 거리만큼 딱 잘랐어.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가 더 작은 놈이 이 범위 안에 훨씬 넓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겠어? 그지? 얘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잖아. 분산이 큰 애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분산이 작은 애는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럼 지금 x바가 분산이 더 작은 거니까 x바가 이 뾰족한 애란 말이야. 그럼 x바의 넓이가 더 넓어야죠. 훨씬 넓어야죠. 그럼 디귿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디귿은 거꾸로 말했죠, 지금. 그죠? x바가 더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3번이에요. 넘어갈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제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123쪽으로 가서 요 문제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1458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꾹꾹꾹 눌러 담아져 있는 문제인데, 우선 처음 스타트는 숫자 4, 5, 6, 7이 하나씩 적힌 공이 4개, 3개, 2개,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요. 그럼 일단 뭘 그리고 싶어? 그죠? 표를 그리고 싶죠. 확률, 분포, 표를 그리고 싶지, 그지? 그래서 처음 시작은 4, 5, 6,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뽑을 거예요. 그죠? 이런 숫자들을 뽑을 건데 이걸 x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거기 들어있는 공들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면 4라는 공은 10개 중에 4개 들어있죠.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지? x의 평균과, 그쵸? x의 분산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죠. 그쵸? 자, x의 평균부터 찾을까? 평균은 10분의 한 다음에 16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7. 그러면 평균 5인가요? 평균 5고요. 자, 분산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곱의 평균을 찾아야 되니까 위에다가 제곱을 시켜 놓으시면, 자,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그럼 제곱의 평균 찾을게요. 제곱의 평균은, 자, 10분의 16 곱하기 4, 64 더하기 75 더하기 72 더하기 49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260. 그럼 10분의 260이니까 26이 제곱의 평균이다. 그럼 시연아, 분산은 얼마니? 1. 그치? 분산이 1이에요. 그쵸? 자, x에 대해서는 다 파악했어. x에 대해서는 다 파악했는데, 자, 그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한 64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 x가 모집단이에요. x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 거기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은 거잖아. 그러면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x반은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 기억나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옆에 이거 정규분포표 줬잖아요. 당연히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으니까 5가 되겠죠. 그죠?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어떻게 한 거지? 뭘로 나눈 거지? 분산은 n으로 나눈 거지. 그럼 지금 64개, 크기가 64인 표본 아니야. 그러니까 1이라는 x의 분산을 64로 나눠서 8분의 1의 제곱이 바로 얘가 x바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쓰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p x바가 k 이상일 확률이 0.1587이면, 자, 뻔하네. k는 표준화 시켰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1587 나오려면 1로 가야 되잖아. 그치? 표준화 시켰을 때 1로 가야 돼. 그러면 k-5를 8분의 1로 나눴을 때 1로 간다 이런 말이니까 k-5가 8분의 1이고요. k는 뭐야? 8분의 41 이렇게 되겠지. 그치? 8분의 41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쭉쭉쭉 다 모아가지고 푸시면 되고, 얘랑 이 밑에 문제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거 풀었던 과정 그대로 그 밑에 1459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24쪽으로 갈게요. 자, 124쪽에 이 문제 약간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익숙할걸요? 1464번. 어디서 봤어 이거? 어디서 봤어요? 비슷한 문제 어디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실전 테스트도 나왔나요? 교과서 프린트에도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교과서 있지 않니 이거? 호황 교과서 있지 않아? 없나? 있지 않아요?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이 지금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1464번.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풀고 요거랑 이제 좀 비슷한 문제를 뒤쪽에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일단 1464번은 정규분포 m,5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자, m, 루트 n분의 5의 제곱, 요것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일 텐데, 그때 그 표본 평균과 모평균 m이잖아. 얘네들의 차가 0.2 이하래요. 그대로 써봐. 그대로 x바와 m의 차라는 것은 뺀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야 차죠. 그쵸?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차인데 그 차가 0.2 이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러할 확률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주면은 지금 주인공이 x바니까 x바를 가운데다 놓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m 아닌가? m-0.2하고 m 플러스 0.2 요 확률이거든요. 요 확률. 자,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아까 우리가 요거 이제 x바에 대한 정규분포 써놨으니까 요걸로 표준화 시키시면, 자, m-0.2에서 m 뺐으니까 마이너스 0.2를, 자, 이것을 지금 루트 n분의 5로 나눈 것, 여기에서부터, 자, 이 똑같아요. 얘는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조금 예쁘게 쓰면 이쪽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n,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n, 오른쪽은 그러면 플러스 25분의 루트 n 이렇게 정리돼요.
이렇게. 자, 그러할 확률이 9544예요. 0.9544. 그치? 그러면 9544면은 지금 4772를 2배 한 거 아니야, 그치? 4772 2배 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아하, 요 놈을 표준화를 시키면은 얼마로 가겠구나? 2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깐만. 표준화를 시킨 거구나. 그죠? 표준화 시킨 거죠? 이 Z로 바꿔야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가 그대로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게 2다. 얘가 2가 되려면은 루트 n이 50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예요? n은 2500. 그렇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기만 잘 쓰면은 그 뒤로 쭉 이제 따라가지고 써서 풀면 되거든요. 그죠? 자, 요거랑 이제 좀 유사한 문제 하나 해볼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1473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1473번. 요 문제는 있잖아요. 계산기 사용 허용합니다.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써도 괜찮으니까 계산기 한번 써봐. 자, 해볼게요. 이거는 뭐 아까 한 문제랑 똑같죠, 그쵸? 자, 요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3. 제발 써놓고 풀어, 얘들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 m의 차. 자, 이거라 했잖아, 이제 이렇게, 그치? x바와 m의 차. 그것이 0.5 이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은 x바의 범위가 자, m-0.5부터 m 플러스 0.5까지 이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그때에 이제 요걸 표준화시키면, 자, 이걸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m 사라지고 0.5를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루트 n분의 3으로. 근데 0.5가 2분의 1이니까 지금 요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모양. 그죠? 그러면 6분의 루트 n이 되겠죠. 6분의 루트 n. 그럼 6분의 루트 n. 반대쪽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요런 범위가 나올 텐데 그 확률이 0.99 이상이래요. 얘가 0.99 이상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 6분의 루트 n이라는 녀석이 2.58보다 더 어때야 돼요, 얘가? 확률이 0.99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 간격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6분의 루트 n이라는 녀석이 2.58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같다라고는 못 풀지, 그치?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6 곱해주고 6 곱하는 것까지는 뭐 손으로,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곱하면 이게 뭐 얼마 나오죠? 15.48 나오나? 네. 루트 n이 15.48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n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산기 쓰라고 한 거야. 얘를 제곱해보면 뭐 나와? 239. 뭐뭐뭐 나와요. 네, 그러니까 n은 얼마다? 24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 그치? 그래서 이제 이 73번과 74번이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73번은 계산이 지금 더럽고 74번은 계산이 깔끔하거든요.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74번처럼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오늘 진도의 마지막 페이지 128쪽으로 가서 자, 이 문제도 딱 보면 어디서 본 건데 80번 어디서 보지 않았니? 어디서 봤나요?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 문제 있지 않아요? 수능 교과서에? 그쵸? 자, 이 문제를 풀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693g 693g이 뭐죠? 이 693이 무슨 뜻이지? 그지, 귤 9개 무게의 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9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풀면
안 되지.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693을 9로 어떻게 해서 9로 나눠서 그 값을 x바의 경계선으로 삼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93을 9로 나누면 얼마지? 77인가요? 그지?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귤 9개의 무게가 693 이하라는 건 귤 하나의 무게가, 그러니까 x바가 77 이하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693은 표본의 합이니까 그 표본의 합을 개수로 나눠서 표본 평균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이 85,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크기가 9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3분의 4가 요렇게가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겠죠, 그죠? 크기가 9였으니까 그럼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은 자 z 77이면은 77에서 85 빼면은 8인데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을 3분의 4로 나눴죠. 그럼 얼마야? 4분의 24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안 되는데? 표준 편차가 10이었구나.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면은 12를 3으로 나눈 거니까 4제곱인가요? 4제곱, 그죠? 4제곱. 자, 4제곱이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인가 그냥? 그죠? 마이너스 2.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야? 0.0228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뭘 갖고 와야 되냐면 10,000개, 그치? 10,000개. 10,000개의 귤 상자 중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상자의 개수는 그랬으니까 뭐 굳이 뭐 이항분포의 개념을 갖고 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만에다가 0.028을 곱하면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불량품일 확률이 이건데 10,000 상자가 있었으니까 곱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1483번. 오늘 책에서는 1483번까지만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얘도 딱 읽어봤을 때 이 109.76이라는 값이 뭐예요? 그치? 4개를 합친 무게지, 그치? 4개를 합친 무게. 그러니까 우리는 109.76을 뭐 해야 되겠다? 109.76을 4로 나눠야 되겠다, 일단. 이거 4로 나누면 얼마 나와? 27.44? 27.44. 자, 그러면 이 27.44라는 값을 기준으로 자, 지금 초콜릿 하나는 30,4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서 우리가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30,2제곱을 따르겠죠? x바가. 그러면 그 x바가 자, 27.4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7.44 이하일 확률.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은 표준화 시키면 뭐예요? 얘가 2.58인가? 마이너스 2.58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56인가? 그럼 1.28이죠. 1.28. 마이너스 1.28보다 작다.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0.1. 그지? 그러니까 초콜릿이 지금 4개씩 상자에 담아져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상자를 딱 골랐을 때 그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 한 상자를 딱 골랐는데 그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1. 근데 우리가 몇 상자를 골라봤어? 400개를 골라봤어. 400개.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이항분포로 넘어가야 돼. 이항분포. 그쵸? 400상자를 골라봤으니까 400, 자 0.1이니까 10분의 1 요런 이항분포가 나오고요. 이걸 내가 y에 대한 이항분포다 라고 한다면 y는 불량인, 그치? 불량인 상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인 거지.
그치? 불량인 상자의 개수 그걸 나타내는 확률 분포고 그러면 y는 40,6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y가 28 이하일 확률 이게 마지막에 물어본 거지. 그죠?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P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얼마야? 0.02 이렇게 되겠네. 그치? 0.02 그래서 오늘 원래 기출문제를 16회랑 17회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16, 17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아까 스텝 3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목요일날 이제 우리가 이거 기출문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그냥 끝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숙제는 끝까지라고 생각하시고 목요일날까지 수업해서 기출문제 끝을 내고 아니 요 시험 대비 교재 끝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기출문제 16, 17회에서 어려운 문제 좀 풀어주고 그 외에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요거 끝나면 교과서랑 기출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제 시험 전까지 돌릴게요. 교과서 좀 주세요. 수고했어 얘들아. 오늘 19회다 19회.